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원체 이름을 보면 SARS-CoV-2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일 겁니다. 사스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좀 있죠. 이거가 아마 중증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얘기일 겁니다. 이 중증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을 보면 무증상서부터 시작해서 중증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구토, 설사 등이 있고요. 혼돈, 어지러움, 이런 것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발열이 있으니까 집에 상당한 해열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내가 열이 좀 난다 싶으면 항상 먹을 수 있는 해열제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치명률에 대한 건데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인간이 위드 휴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 세계 치명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0.1%에서 25%까지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대단히 치명적일 수도 있고 치명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점점 전파율을 확산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되 사람만 안 죽이면 지들도 살아남으니까 미드 휴먼의 단계에 오겠죠. 그래서 치명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대신에 전파율이 높아지는 그런 바이러스 변해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치명률이 각 변이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면 이 치명률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우세종으로 밝혀져 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 대비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니면 독감보다 치명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 바이러스를 이제 무서워해야 되는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값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에 비슷한 바이러스를 잠깐 꺼내놔 봤습니다. 여기 보면 229E나 NL63이나 이런 것들은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나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의 바이러스들이 있죠. 근데 이 바이러스들이 처음부터 감기였을까요? 아마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맨 마지막에 유형이 저렇게 자리 잡았을 겁니다. 지금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아마 치명률이 많이 낮아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한테 독감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들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백신에 의지해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 독감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경우가 있고, 독감 백신을 맞으면 70에서 90% 독감을 피해가기도 하고, 또 못 피해가는 사람들 경우에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독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또 완전히 독감을 피해가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도 독감 백신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백신이 그렇게 무조건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정부 권장사항을 보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승인된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라 그러고,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게 적극적인 예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해라. 어떻게?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가습기는 물 1리터당 35%짜리 과산화수소를 6.5ml를 넣어서 0.5%짜리 용액으로 가습기를 돌립니다. 요즘은 소금물을 쓰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보다는 과산화수소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훨씬 더 안전하고 또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구충제를 집안에 상비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버맥틴과 관련된 동영상을 별도로 하나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해열제, 열이 날 걸 대비해서, 그 다음에 진통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산화수소 35%짜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하고 유기기소 이온 미네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NMN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소죠.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NMN이 맞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영양소죠. 그 위에 필요하다면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병원에서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자전거 타기를 많이 하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펴봤는데요. 백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 봤을 때, 바이러스가 스스로 치명률을 낮춘 변이가 출현할 때까지 우리는 적극적인 예방의 노력을 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며 버티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